매달 300만 원. 이 돈이면 내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까? 질식사하는 순간에도 요양보호사는 자리에 없었다. 10시간 넘게 휠체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우리 주변 요양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큰 마음 먹고 선택한 깨끗한 시설, 친절해 보이는 미소 뒤에 우리가 차마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남들 부럽지 않은 프리미엄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셨다가 3개월 만에 평생의 후회를 안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듣게 될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부모님을 진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박서연 씨는 늘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았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눈에 띄게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남편과 긴 상의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은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에 집 근처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프리미엄 요양원을 택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기본 비용의 식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어 선택한 1인실 비용까지 더하니 한 달에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적어도 사람답게는 지내시겠지? 박서연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입소 초기 어머니는 그런 대로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식사, 또래 노인들과의 교류. 박서연 씨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주말에 예고 없이 찾아간 그날, 박서연 씨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는 어머니의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밤에 무서워. 내가 자꾸 잠에서 깬다고 나를 묶거나, 그리고 기저귀 갈 때 너무 창피해. 문도 안 닫고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봐. 10시간 넘게 휠체어에 묶어두는 행위, 가림막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언론 보도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일들이 바로 내 어머니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서연 씨의 이야기가 유독 운이 나쁜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을 선택할 때 너무나 쉽게 3가지 큰 착각에 빠집니다. 첫 번째 착각, 비싼 곳은 안전할 것이다. 월 300만 원이라는 돈은 그 비용 안에 최상의 돌봄과 인간적인 존중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설의 외형이 돌봄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서는 심지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의 가족이 운영하던 요양원에서조차 학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착각, 문제는 나쁜 요양보호사 개인의 탓이다. 물론 인성이 부족한 종사자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학대가 요양보호사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해 전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80대 치매 노인이 다른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뇌출혈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감독이 부실한 환경 그 자체가 부모님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착각, 한 번 문제가 없었으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과거에 문제가 됐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몇 년 뒤 똑같은 학대 행위가 반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번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요양원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과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고 분노하는 데서 그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이제 절망과 분노를 넘어 우리 부모님을 지키는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선택 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부모님 상태가 걱정될 때 CCTV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나요? 그 절차와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망설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학대 사건의 진실은 결국 CCTV 영상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야간에 어르신 몇 명당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몇 분 근무하시나요?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야 합니다. 새벽 시간대 벌어지는 학대는 대부분 인력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실장이 아닌 먼저 입소한 다른 어르신의 보호자들에게 시설의 실제 분위기를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입소 후 예측 불가능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하지 마십시오. 평일 저녁, 주말 오전,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불시 점검과 같습니다. 시설에 건강한 긴장감을 주고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몸의 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치매 어르신들은 아프다고 서럽다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몸으로 말합니다. 팔이나 등에 생긴 작은 멍 자국, 급격히 위축된 태도, 눈맞춤을 피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내 편을 만드십시오. 담당 요양보호사 한 분, 그리고 같은 생활실을 쓰는 다른 어르신이 보호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가끔 소통하는 우리 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정보 채널 확보와 비상시 대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결정은 결코 불효가 아닙니다.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께는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효는 부모님을 그곳에 보내고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관심까지 그곳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의 비용에는 침대와 식사값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계약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인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입니다. 이 항목이 채워져야만 그 계약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부모님을 시설에 모셨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 겁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혜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모님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드리는 현명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관심이 부모님의 존엄을 지킵니다.